먹고 뭐라 카노? 머리부터 먹을 거냐고 꼬리부터 먹을 거냐고. 나는 머리. 나는 꼬리. 요즘 뭐 고민 있는 거 있어?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? 너는 어때? 너무 좋아요. 전화 군대 가도 저희 올래. 아니요. 근데 카페 하다가 카페 그 원래 창업하고 싶어서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 튼 거잖아. 네. 신학교로. 그 계기가 있어? 제가 카페를 고등학생 때 2년 동안 메아커피를 했어요. 근데 그때 하면서 월급을 막 150씩 받으니까 돈 맛을 제대로 본 거예요. 사실 고등학생이 막 150씩 버는 애들이 뭐 요즘엔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지.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없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돈이 쌓여가는 걸 보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다. 아 이거다.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돈에 미쳐서 교회를 안 나가고, 저는 믿음도 그냥 항상 있었거든요. 믿음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. 막 교회를 안 나가고 막 엄마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게 없이 그냥 저는 뭐 오빠들도 교회를 나갔을 때도 있었어가지고 오빠들 따라서 잘 나가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러도 가고 그냥 항상 매주 교회를 가던 애였는데 돈 맛을 보니까 그 주일 시간을 빼고 알바를 잡았던 거죠. 잠깐 화가 많이 났니? 너무 싫어하는 불이에요. 아 잠깐 근데 과거의 나라는 거 인지해줘. 아니 아까부터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네. 너무.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점 인지해줘. 그쵸? 지금은 전혀 아니니까. 그래서 그때는 3잡까지 했었어요. 3잡까지 하면서 7일 중 7일 막 그리고 일부러 새로 오픈하는 지점 있잖아요. 그런 데 가면 제 네임밸류가 더 높아지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를 주 직원으로 쓸 확률이 높아요. 게다가 제가 새로 오픈하는 데 가면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데만 막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막 환장을 했던 거죠, 돈에. 그래서 돈을 막 미친 듯이 모았어요. 사실 이거 엄마 아빠도 잘 모를 거긴 한데 돈을 그때 엄마한테 막 엄마 나 교회 갔다가 알바하러 왔어요. 거짓말 치고 그리고 아침부터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거의 이 일상을 이렇게 반복하니까 달에 막 그냥 직장인 정도의 월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진짜 이 길 내 길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때 마침 저희 집에 압류가 들어올 만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. 근데 그때 이제 막 형편이 진짜 좋지 않아서 저희 가족이 그때는 다 찢어져서 살았어요. 제가 혼자 본가에 있고 엄마가 그때 또 영적 싸움을 크게 하셔가지고 엄마랑 제가 고난이 같이 왔거든요. 그래서 엄마는 집에 있지를 못하셔서 할머니 댁에서 지내시고 그리고 아빠는 일 때문에 다른 곳에서 혼자 지내시고 약간 주말에만 본가 오시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. 몇 살 때야 그게?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. 한창 막 돈 벌 때. 그때 이제 그리고 또 오빠들은 그 대학교가 밑에 지방에 있어서 다 이렇게 그냥 5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일에는 학교 갔다가 알바 갔다가 집에 오면 그냥 아무도 없어서 그때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몇 시간 못 자고 그리고 이제 또 학교 가고 이걸 그냥 계속 반복을 해야 됐던 상황인 거죠. 근데 그러면서 아빠가 하루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집이 좀 심각한 상황이 됐다. 이거를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알겠다 하면서 그때 아빠한테 돈을 보내줬어요. 그 당장 압류를 막을 그 돈을 보내주고 근데 뭔가 아빠한테 그때 송금을 하자마자 그냥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돈을 벌었구나. 돈을 모았던 거구나 하면서 내가 이 집에 약간 선교사 역할인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저희 집은 엄마랑 저 말고 안 믿거든요.
조금 표정 조금 조금 풀렸어? 풀렸어. 조금 풀렸어? 살짝.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이제 좀 들을만해? 네. 아, 살짝 완화됐어요. 좀 완화된 것 같아요. 아까 어제 약간 좀 편한. 고구마 100개였거든. 내가 고구마 조금. 100개였는데 조금 지금 힘들었는데. 사이다 한 모금 마셨어. 조금 사이다 들어왔어요 지금. 사이다 한 모금 살짝 마셨어. 살짝 환기되고 있어 지금.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그렇게 돈을 보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.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그때 마침 청소년부 때 제 교역자로 계시던 그분이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한순간에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분도 이제 매주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. 근데 저는 당연히 매주 전화를 안 받았어. 또 전화 왔네. 그냥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걸로 알지. 왜 이렇게 전화를 해? 이랬어요. 근데 뭔가 그날 전화는 받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인사 드릴 겸 받을까 하고 받았는데 전사님이 은혜야 목소리 얼마 많이 듣는 거냐? 전사님 전화 다 씹으니까 좋냐? 이렇게 나온 거죠. 그래서 전사님 죄송해요. 제가 뭐 여태 사정이 있었어서 뭐 전화 연락 못 드렸다 했는데 돈 많이 벌었냐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벌었습니다. 그래서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이러면서 전화하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이 은혜야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여기만 나와라. 주일에 안 나와도 되니까 얼굴이라도 좀 보자. 너가 돈 버는 거 그래 그렇다 쳐. 근데 새벽에 안 벌잖아.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. 이렇게 된 거예요. 약간 그때 빼도 박도 못하게 가야 되네. 약간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특세를 나갔는데 그때가 40일 특세였는데 제가 40일 중에 38일을 나갔어요. 근데 이게 진짜 하루 루틴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끝나면 4, 5시 되죠? 그럼 그때부터 바로 알바가 11시에 끝나면 집에 오면 막 12시 반 이랬어요. 그럼 또 집안일 하고 잠들면 막 2시. 근데 또 특세니까 4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걸 38일 동안 한 거예요 제가. 근데 제가 돌아보고 느낀 게 저는 그 40일 그 기간이 제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.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뭔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그때 처음 누린 거죠. 그래서 제가 그 특세 마지막 날 돌이킬 수 없는 고백을 한 거예요.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. 이러고 귀 밝으신 타입. 딱 그날 밝으실 것 같더라. 왜냐면 그때 제가 뭔가 내가 우리 집에 선교사인가 이런 생각했다 했잖아요. 근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저랑 그리고 또 저랑 동갑인 다른 고3 또 2명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고3이니까 너네 나와라. 갑자기 특세 시간에 이러시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주일 공예배 이럴 때만 하고 특세 때는 잘 안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저 막 모자 쓰고 왔었는데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나갔어요. 근데 갑자기 저희한테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비라면서 장학금 같은 걸 주신 거예요. 근데 그 파송비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막 펑펑 울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진짜 뭔가 내가 이 집안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. 뭔가 저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길 들어오게 된 거죠. 우리 아직